두산이부터 제니스 오션시티, 월요일날 특공이었고, 어저께 화요일날 1순위 있었습니다. 오늘 2순위였죠, 그죠? 그리고 해운대 프루지오 더원, 해운대 프루지오 더원, 얘도 마찬가지 어저께가 1순위였습니다. 그래서 청약 결과가 나왔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결과를 말씀드릴게요. 자, 먼저, 일반 분양으로 2,000개가 넘게 풀렸죠, 그죠? 2,000개가 풀렸습니다. 특공으로 1,000개가 넘게 들어갔었는데, 특공에서 많이 안 팔렸어요. 그래서 일반 분양이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보니까는. 자, 두산이부터 제니스 오션시티 청약 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59A에서 2.75대 1 나왔습니다. 얘가 제일 높은 경쟁률이에요. 59B는 지금 이 보이시죠? 259개가 59B 타입인데 1순위 당일 지역에서 76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83개가 미달이었죠. 그럼 이게 기타 지역하고 2순위까지 다 넘어간다는 이야기죠. 2순위권 아직 안 들어왔는데 오늘 나왔을 건데. 그래요. 성적이 형편없어요. 75A 같은 경우에도 지금 1순위 청약 통장 들어온 게 해당 당일 지역에서 94개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75B도 372개인데 1순위 상위 지역에서 63개밖에 안 들어왔어요. 이거 75C는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 가장 관심 많은 84A. 84A 같은 경우에 총 공급 세대수가 443개였는데 당일 지역 1순위에서 456개 들어와서 겨우 1대1 수준의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84B는 볼 것도 없고요. 그래서 총 일반 분양으로 지금 풀린 게 1878개, 약 1900개가 풀렸는데, 이거는 특공에서 남은 물량까지 다 더해진 겁니다. 그래서 1900개 가량이 풀렸는데, 청약 들어온 거는 967개 들어왔습니다. 예상했던 결과죠, 그죠? 예상대로 좀 처참한 수준입니다. 이렇게 대한 가장 큰 이유는 분양가가 비쌌다는 거. 중도금은 무이자였지만은 확장하고 에어컨만 넣으니까는 6억 3천이 되었어요. 그 가격이면은 차라리 레전드 가지, 차라리 클라센트 가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겠는가. 그런 게 이렇게 지금 처참한 청약 결과로 나오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여기가 지금 84가 6억 3천이라면은 입지가 여기보다 더 낮다고, 객관적으로 낮다고 이야기하는 하버시티 같은 경우 6억 중반이면은 꽤 괜찮은 걸 살 수가 있거든요. 보실래요? 자, 여기 있는 거죠. 두산이 하버시티. 지금 이거 보이시는 거 모르겠다. 32평이거든요. 32평짜리 7호 타입. 7호 타입에 지금 실가 찍힌 게 3월 22일 날 6억 5천이 찍혔습니다. 46층. 얘가 지금 7호 A 타입인데, 7호 A 타입이면은 경남향 46층. 앞에 막힌 건 전혀 없고 1조 하루 종일 확보되는 거. 거의 에이스급이죠, 그죠? 얘가 6억 5천이었어요. 7호 타입이. 실가 찍힌 게 대충 이 정도의 지금 호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할 것인가? 여기에 우아미 구역 얘를 할 것인가? 입지상으로 봤을 때는 얘가 훨씬 유리한 입지잖아요. 가격이 이렇게 비싸다 보니까 우아미 구역 지금 오션시티가 이렇게 지금 흥행해서 실패를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거 미분양까지 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래 되면은 지금 현재 부산의 미분양 숫자는 2,600개 정도 수준인데, 얘가 지금 이래 되면 미분양이 제 생각에는 제법 많이 날 것 같아요. 청약 통장이 들어온 게 지금 960개를 하는데 얘들이 다 계약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한 절반 정도 계약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무순위 가고 줍줍까지 간다 하더라도, 전체 일반 분양 물량 중에서 절반 정도는
미분양으로 남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합니다. 왜? 너무 비싸니까. 대안이 너무 많거든요. 그 돈이면 할 수 있는 게. 그래서 현재 지금 부산 지역의 미분양 숫자가 2,600개 조금 넘는 수준인데 3,600개 되는 건 이제 시간 문제다. 왜? 얘 때문에. 이것도 처음 드리는 말씀 아니에요. 제가 한 달 전에 말씀드렸어요. 부산 지역 미분양 말씀드리면서 3월 달에 오션시티, 두산립 오션시티 분양을 하게 되는데 분양가가 만약에 높게 책정된다면은 미분양으로 남을 것이고 부산 지역 미분양이 3,000개를 넘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지금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부산 지역 같은 경우에는 미분양 숫자가 3,000개가 넘어가면은 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많이 쌓였다는 이야기거든요. 3,000에서 5,000 넘어가는 거 한순간에 올라가요, 그냥. 1,000에서 2,000 가는 거, 2,000에서 3,000 가는 거, 요거는 속도가 좀 느려. 근데 3,000에서 5,000, 6,000 가는 거는 금방 올라가더라고. 버거의 그래프를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분양하는 대형 분양들은 정말 가격 책정을 잘해야 될 겁니다. 여차하면은 미분양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미분양이 제가 제 뇌피셜입니다만은 한 800개, 900개, 약 1000개 가까이 미분양이 만약에 난다면 얘는 어떻게 할 건가?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조합원들이 나중에 다 이거 책임지고 뒤집어 써야 되니까 조합원 분담금이 세대당 1억이 역시 나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도 있겠죠. 그럼 얘는 미분양은 다 해소가 될 것인가 아닐 것인가? 여기에 대한 제 생각은 두산립 하우시티 이번에 분양 받으신 청약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계약하실 분들이나 조합원 분들은 2030 월드엑스포 부산 대기를 정말 물 떠놓고 밀마다 빌어야 됩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만약에 11월 달에 다음 주 이제 실사는 들어오죠, 그죠? 만약에 11월 달에 부산이 2030 월드엑스포 확정이 된다면은, 부산으로 확정이 된다면은, 두산립 오션시티는 미분양이 900개, 1000개 쌓여 있다 하더라도 정말 빠른 속도로 소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산 사람이 안 사더라도 외지에서 와서 살 거예요. 아마. 그때쯤 되면은 어느 정도 할인 분양 이야기도 나올 수 있을 타이밍이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가격적인 메리트 좀 있다고 생각하면은 외지분들이 먼저 와서 그 미분양을 사들 겁니다. 만약에 부산이 월드엑스포 확정이 된다면, 그럼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되는데, 얘는 입주가 25년도 1월 달이거든요. 26년도 1월 달이거든요. 맞나? 24, 25, 26년 1월 달이죠. 26년도 1월 달 입주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3년 가까이 남아 있습니다. 30개월 이상이 남아 있기 때문에 북항이 2단계가 1단계가 개발이 이제 거의 동계에 올라올 것이고 북항 2단계도 개발이 진행 중인 상황이겠죠. 북항 2단계가 어떻게 개발되는가에 얼마나 빨리 개발되는가에 따라서 얘의 미분양이 어떻게 소진되는지가 달려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면 25년 정도 돼가지고 월드엑스포가 부산 유치 안 된다 하더라도 북항 2단계가 좀 빠른 속도로 개발이 되고 그 앞에 있는 양곡 부두라든지 오부두 그리고 신선대 부두가 이전되면서 그 앞에가 가시적인 모습이 보인다면은 개발이 가시적인 모습이 보인다면은 얘의 미분양은 서서히 자취를 감추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뇌피셜입니다. 맞을 수 있겠죠. 끝까지 입주할 때까지 미분양이 남아가지고 조합원들이 난리를 칠 수도 있겠지만은 좀 그럴 가능성보다는 미분양이 소진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가격은 너무 비싸요, 근데. 지금 가격은. 그거는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래서 오션시티에 관심 있으신 분은 여전히 일반 분양보다는 현재 조합원 매물이 가격 경쟁력이 있으니까 저는 일반 분양 이거 줍줍을 할까요? 아니면은 조합원 물량을 살까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신다면은 저는 가격이 안전마진이 큰 게 저는 조합원 물건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시는 게 어떨까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할인 분양을 한 20% 때리나 모르겠는데 그렇게 될 가능성은 별로 없을 것 같고 10% 정도 할인 분양
된다면은 글쎄요. 그건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고 현재 가격으로는 너무 비싸니까 조합원 물건하고 가격 차이가 1억 5천 정도가 나거든요. 그러면은 조합원 물건이 더 낫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하버시티, 오션시티 이야기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해운대 프리저 더원, 얘도 나왔죠. 1순위 결과가. 자, 5구에서 6대1 나왔습니다. 그리고 84에서 8.5대1 나왔습니다. 세대수, 일반 분양 세수가 그래 많지가 않았죠. 총 250개 분양했는데, 통장 1순위 들어온 게 1200개 들어왔어요. 전체적으로 뭐 한 5대1 정도 되는 그 정도 청약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잘 나왔죠? 생각보다. 요걸 보고 든 생각은 그런 거였습니다. 역시 해운대다. 역시 해운대다. 청약 경쟁률 뭐 이 정도면은 5대1 정도면은 1순위 경쟁률이 5대1 정도면은 무난해 보이고요. 이 정도면은 뭐 만약에 무순위까지 간다 하더라도 완판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해운대 프리저 더원은 뭐 앞에 경동이 차가 가리고 있어서 조망도 안 나오고 햇빛도 안 나오고 역대급 뭐 닭장 아파트다 이렇게 엄청 많이 깠잖아,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경쟁률이 나온 이유는 무엇인가? 물론 계약률과 경쟁률은 다른 이야기입니다만은 계약률은 봐야 알겠지만은 일단 청약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이유는 무엇인가? 얘는 저층하고 고층의 분양가 차이가 거의 3억이 났다는 거죠. 저층하고 고층의 사이에서. 그러면은 솔직히 지금 어차피 뭐 조망도 안 나오고 1조에서도 거의 조건 차이가 없다면은 저층이나 고층이나 차이가 없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사람들이 좀 저층을 노렸을 거라고. 왜? 저층은 싸니까. 저층은 싸니까. 오히려 고층이 당첨되는 것보다는 저층이 당첨되는 걸 더 원했을 거라고, 사람들이. 3억이나 싼데, 고층보다 저층이. 인프라는 완벽하죠. 고남로 인프라 완벽하고, 지하철역 2분 컷이고, 학군 거의 뭐 다 구성되어 있고, 정말 살기 좋은 곳이잖아요. 그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여기에 청약하신 분들은 고층 당첨보다는 저층 당첨을 더 원하고 계시는 게 아닐까 하는 저만의 뇌피셜. 그래서 만약에 미계약분이 나온다면은 분양가가 비쌌던 고층에서 미계약분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 사람들의 어떤 하나의 선택을 할 때는 매우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 하는 게 여기서 열심히 드러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층에서는 이 가격 메리트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층이라는 한계는 있지만 그 가격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인프라가 우수한 곳에서 실거주를 하겠다는 그러한 생각들이 저는 매우 합리적인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뭐 경쟁이 나오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걸 보면서 든 생각은 역시 해운대다. 누구나 좋아하는 최상의 입지 해운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일단 지역 분양 이슈는 이렇게 2개 청약 결과가 나온 걸로 말씀드리고